연휴 동안 AI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오픈 AI가 AMD와 대규모 AI 가속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지각 변동을 맞게 됐는데요. 연휴 동안 나온 이슈까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이 이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가속기, 바로 GB300인데 이 GB300에 삼성전자 HBM3E가 공식 탑재됐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글로벌 HBM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의 그 밸류 체인 안으로 진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엔비디아 일부 납품을 하긴 했지만 중국향 저가 칩에 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GB300 같은 경우는 블랙웰 울트라라고 해서 이게 최고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입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에서는 검증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아주 큰 의미 있는 물량을 납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SK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결국은 관건은 HBM4 루빈 GPU의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HBM4 시장이네요. 그리고 이 이슈를 좀 체크해 보면 경쟁사 AMD 같은 경우에는 2029년까지 오픈 AI에 6기가와트 규모의 AI 가속기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원래 AI GPU 쪽에서는 엔비디아의 그 어떤 경쟁 우위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뭐 별로 흔들릴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AMD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픈 AI가 AMD의 GPU를 많이 사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이제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이제 지분을 10% 가까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예, 보통 이제 벤처 기업들이 이제 본인의 제품들을 좀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회사한테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탑 티어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정도의 파격적인 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오픈 AI의 어떤 성장 가능성에 뭐 AMD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배팅을 한번 해본 거다. 그리고 이제 AMD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중심의 어떤 기존의 AI GPU 시장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MD와 오픈 AI 입장에서는 윈윈 구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AM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삼성전자의 호재가 되는 뉴스가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HBM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이제 선두업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 우선적으로 지금 그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MD 쪽으로는 다소 좀 소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엔비디아에 진입을 못했던 삼성전자가 AMD 쪽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요. 이제 만약에 AMD 쪽에서 그 GPU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AI용 차세대 AI 칩, 그러니까 MI450부터 이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HBM4, MI450에 들어가는 HBM4도 삼성전자가 좀 유리할 거란 분석들 나오고 있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HBM이라는 거는 그 주문형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GPU 업체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 개발을 해온 회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 SK하이닉스가 오랫동안 엔비디아하고의 손을 맞춰봤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확장이 됐을 경우에 그 대규모로 확장이 됐을 때 이제 수혜를 본 거기 때문에 AMD하고도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협력 관계도 끈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보면 주말 사이, 그러니까 연휴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낙관론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음은 조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을 두고는 지금 수익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물론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바로 그 다음 날 좀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수익성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중에서 4등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사업 규모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GPU 임대 사업이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매출도 커지고 이익도 높아지길 원하는 거죠.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그 사춘기 시절에 키가 굉장히 많이 빨리 컸잖아요. 근데 키가 빨리 컸는데 왜 근육도 골고루 안 잡혀 있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AI 시대에 맞아서 이제 그 어떤 규모를 키우는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면 단순히 이제 GPU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SaaS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쪽으로 또 그 고객들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키가 다 크고 나면 네. 근육을 붙이는 데 좀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이 이슈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바로 벤더 파이낸싱이에요. 이걸 좀 풀이를 해보면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벤더 업체가 그러니까 고객들이 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자금을 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지금 AI 상황을 보면 엔비디아가 딱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는 워낙 투자 과열이 좀 심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 AI 버블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호하시네요. 일단,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기술 베이스의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파이낸스 기반의 어떤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런 논리가 성립하려면 지금 수요가 굉장히 둔화가 되거나 꺾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게 논리적인 합당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은 공급 부족이에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꺾인다고 해도 이 소버린 AI나 온프레미스 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빅테크들의 어떤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파이낸싱을 해준다? 이런 것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가 AI 혁명 들어서 어떻게 종횡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본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풀어보자면 AI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HBM 경쟁을 좀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경쟁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서 이제는 패키징 업체로도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공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좀 뛰어들고 있나요? 네,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회사는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회사입니다. 베시는 그런데 이제 HBM 쪽은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 2.5D 패키징이라고 하는 경우에서 GPU하고 그 실리콘 인터포저를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를 붙이는 쪽에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가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HBM4E나 이제 5부터는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더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싸고 저렴하게 좀 붙일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배시가 좀 충분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또 뭐 ASMPT라든지 기존에 이제 TC 본더 쪽을 잘하고 있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제 한화 비전 같은 회사들이 좀 이제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배시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의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그 하이브리드 본더는 기존의 TC 본더를 하는 회사들은 다 어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보고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칩을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전 처리, 그러니까 표면 처리 공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라는 걸 통해서 이제 칩하고 칩을 붙이는데 마이크로 범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구리하고 구리를 붙일 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절연체끼리 붙일 때까지 그거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CMP라고 하는 화기기적 연마라는 공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요. 여기 관련된 기업이 이제 케이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MP 슬러리, 그러니까 이제 장비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치약 같은 건데요. 케미칼에다가 이제 미세한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케미칼 소재는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리고 이제 케이시텍도 그런 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리하고 구리를 붙이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닐링이라고 하는 열처리 공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제 HPSP 뭐 이런 회사들이 좀 충분히 진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그리고 특히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 산업 특별법이 11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AI에 대한 기대감이 뜨거운 상황에서 정책적인 훈풍까지 더해준다면 반도체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 쪽은 가뜩이나 좋은데 계속해서 더 호재들이 몰려들고 있죠. 이게 왜 계속 좋아져?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결국 4분기에는 이제 새로운 모멘텀, 정책 모멘텀이 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유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에서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목받는 그런 가운데 정책이 더해지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파르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도 사실 많아요. 제조사들도 있고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업체들도 있는데 현 시점 토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그동안 워낙 그 가동률이 낮아져 있다가 가동률이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동률 회복될 경우에는 메모리 그 반도체 회사들이 좀 외주를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삿 우리가 이제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쪽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테스나 그리고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을 주목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동률 회복되면 여기 이제 소모되는 부품들 하는 뭐 TCK라든지 하나 머티리얼즈, KENJ 이런 회사들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뉴스들 연휴 사이 나온 내용들 함께 확인해봤고요. 업황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